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E302 차주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E클래스 차주 이종석입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벤츠 E클래스 중에서도 사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가격은 제가 할인 다 받아서 한 6,8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할인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갔네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인의 또 지인을 타서 좀 더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일시불인지 할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시불이에요, 저는. 아, 일시불로 사신 거예요? 네, 일시불로 샀어요. 대출 조금 받긴 했는데 올해로 이제 만 11년째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급쟁이였지만 초년생 때 구매하려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고민하다가 못 사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더 좋은 차를 돈을 좀 더 모아서 사자 라고 하게 된 게,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좀 지연되는 바람에 돈이 또 많이 쌓였어요. 아,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아반떼 살려고 하다가 그렇죠. 아, 내년 되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랜저 하다 보니까 벤츠까지 오셨다. 그러면 네. 대출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대출 1,000만 원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2년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생소한 차종이에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예. 이제 차 리뷰한 거 보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경제성이었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경제성 때문에 선택을 했다. 네, 왜냐면 맞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전기차 형태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실제로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차를 이제 2년 정도 탔는데 주유를 10번 미만으로 했어요. 거의 주유를 안 했어요. 거의 전기차처럼 타고 있어요. 와, 네. 매일 충전을 하시는구나. 네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클을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사실 복합연비가 10km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충전과 병행을 하면 온전히 전기로만 갈 수 있으니까. 거의 2년 타시는 동안 주유를 10번도 안 하셨다. 10번도 안 했어요. 야, 정말 장거리 가는 상황 외에는 주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년 전에는 거의 30대 뭐 초중반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때면은 사실 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 끌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아방가르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일단은 저도 아방가르드 디자인을 먼저 더 선호했어요. 막상 제가 구입할 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남이 저를 보는 시선이지만, 인테리어는 제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좀 더 만족감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이 디자인이 제가 삼각별을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남이 이제 저를 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주행할 때 삼각별을 보면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벤츠를 솔직히 오너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네네네. 아, 삼각별이 딱 보이니까 좋네요. 네네. 삼각별 전망이었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경제성이죠.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장기간 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경제성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경제성이라는 게 복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네네. 보험료도 나갈 거고 네네. 세금도 나갈 거고 이런데, 세금은 2000cc 대니까 크지 않은데 네. 보험료는 어떤가요? 첫 번째 해에는 7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130만 원이 나왔어요. 갑자기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고요. 약관을 선택할 때 그 옵션에 있어서 제가 처음엔 좀 많이 뺐었어요. 좀 경제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뭐 자차도 빼고 남들 다 하는 그런 옵션들을 좀 많이 빼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자차 보험의 필요성을 좀 체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해는 뭐 자차 보험이랑 뭐 기타 편의 옵션들을 넣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올라간 것 같아요. 한 130만 원 정도. 와, 근데 자차를 안 넣고 다니는 게 네. 이게 보통 깡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좀 약간 무모한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네. 아, 근데 확실히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고 운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클이지만 보험료 엄청 부담스럽진 않네요. 130만 원이면. 다음 장점 또 있을까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 네,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에서 벤츠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들, 섬세함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탔을 때 일단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런 최첨단 기기들로 FLCD로 인포테인먼트랑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놓은 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그럼 또 세 번째
번째 장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 하차감인데 네.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경비 아저씨가 어떤 날은 스파크를 타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벤츠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스파크를 타고 들어오면 인사를 안 하세요. 벤츠를 타고 들어오면 좀 과하게 경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근데 오너분이 경차도 운행을 하시고 2차도 운행을 하시는데 번갈아 가면서 타시는 거예요. 근데 경차를 탄 날은 우리 경비원 아저씨분이 무시하시고, 무시한다는 게 그냥 뭐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냥 손짓 하시죠. 아 들어가라고. 네. 근데 이제 뭔가 2차만 타면 되게 공손해지시고, 어쨌든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좀 남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서도 어쨌든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죠. 그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별도의 뭐 비하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이 이 정도? 생각보다 운동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전기차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순수 전기차는 아니지만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죠.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 파워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느끼신 게 이 차가 토크가 70토크가 넘어요. 300마력이 넘는 차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그런 차량들의 퍼포먼스가 못 따라요. 이 차를. 이 차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차주분은 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진짜 백이었다는 건, 얘가 파워트레인이. 그죠? 근데 이 차가 좀 잘 나가기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왜 좋았냐면 경제성 부분도 있는데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크란 말이 엄청난 차거든요. 정확히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점을 지금까지 차주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말했어요. 예, 차값에 비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모든 가치라는 게. 단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단점을 최대한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장점보다는 단점도 궁금하잖아요. 네. 실제로 타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던가요? 가장 큰 단점은 트렁크의 크기와 그리고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렁크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함께 실리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골프백 하나 정도 실으면 꽉 찰 정도? 골프백 하나는 들어가요? 하나는 들어가요. 두 개는 안 들어가고? 네, 두 개는 안 들어갑니다. 유모차도 작은 거 실렸는데 큰 거는 안 실리더라고요. 제 여동생 유모차를 실으려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 보면 수납할 데가 크게 많지 않아요. 제가 좀 더 많은 짐을 들고 왔을 때 휴대폰도 놓고 지갑도 놓고 이런 공간에 있어서 두 명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어쨌든 패밀리카로 타기에 적재 공간이 작다. 뭐 트렁크든 안쪽이든. 그죠? 네네네. 그게 가장 큰 단점. 네, 지금 너무 단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셔가지고 잠깐 차를 세우고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정숙성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차가 조용한 게 가장 또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기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 엔진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좀 단점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사람들이 차가 오는 걸 못 느껴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까이 가는데도 차가 오는 걸 못 느껴서 한 번씩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고 크락션을 울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빵빵 거리는 건 또 실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 지나가고 있어요 라는 사운드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옵션이 있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일부러 소리를 내잖아요. 알아채라고. 근데 네네. 이게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소리를 너무 덜 낸다. 네, 맞아요. 전기차들은 사실은 이런 일이 알려진 단점이니까 보안으로 소리를 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전기차는 아니고 또 네. 하니까 좀 뭔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창문 열어놓고 소리를 질러요. 차 지나갑니다 이렇게. 네. 제 차가 10년 된 디젤 차거든요. 알아서 비켜줘요. 클락션 사실 작동 여부도 잘 몰라요. 추가적인 단점 또 뭐 있을까요? 공간에 있어서 동급 이제 국산차보다 좀 좁은 것 같아요. K5, 뭐 소나타 이 급의 국산차는 되게 넓잖아요. 네. 그런 공간감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뭐 손님들을 태운다던가 조금 미안함.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벤츠도 국산차 정도로 좀 넓게 빠졌으면 어땠을까. 아쉬움. 예, 이게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거든요, 관절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륜 기반 차량들에 비해서 안 나오죠. 그죠? 실내 공간이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그 포매틱 차량은 아닙니다. 포매틱 차량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후륜구동 차량이고. 좀 상대적인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못 느꼈는데 예. 직진 주행은 되게 좋아요. 뭐 제로백도 잘 나오고 빨리 속도를 내고 순발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스포티하다고 느끼는데, 뭐 회전을 한다던가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성을 느끼는 데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움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심심할 수 있다. 심심할 수 있다. 휘발유는 고급유 넣으시죠? 고급 유노.
고급류는 없고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자, 이 차를 이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벤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뭐 볼보라던가 그리고 BMW라던가 아니면 다른 국산 차들이랑 충분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트렁크 공간이 더 넓은 걸 원해, 수납 공간이 더 좋은 걸 원해 라고 하면 그런 다른 경쟁 차종이랑 충분히 비교해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진다면 목적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는 목적이 뭔지, 내가 레저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 차를 사는 거는 당연히 반대예요. 대신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 분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내가 일일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기 주행 거리가, 출퇴근 거리 이런 게 좀 잘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성에서 극대화되지만 오히려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차체가 무겁잖아요. 연비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배터리 다 쓰고 나면.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집에 내가 내 전용 충전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집밥이 있으신 분들 사라. 충전 자주 못하면 네.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차를 구매하기 전으로 다시 차를 사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차를 삽니까? 아니요. 한번 타봤으니까 한번 타봤으니까 순수 전기차를 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살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가 좀 맞으시는 것 같아. 네, 맞아요. 테슬라 살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인터뷰 마무리 짓고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 안녕.